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탈 포밍 과정 중에서 하나인 이제 단조, 포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에 그 무슨 대장간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이게 그 소재를 가열해가지고 막 두드리고 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포징, 단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자유단조라고 하고, 그다음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우리가 형단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징은 이제 벌크 메탈 포밍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같이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It is a deformation process in which the workpiece is compressed between two dies. 그래서 두 개의 다이 사이에서 compressed, 압축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compressed between two dies.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using either impact load or hydraulic load or gradual load to deform it.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로드를 줄 때 두드리는, 그래서 충격을 주는 거, 임팩트 로드 주는 경우가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수압 또는 꾹 천천히 눌러주는 gradual load, 이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치로 때리는 경우에는 어떤 임팩트 로드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천천히 꾹 틀로 눌러주는 경우에는 이 hydraulic이나 gradual load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쪽을 보시면요. It is used to make a variety of high-strength components for automotive, aerospace, and other applications.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The components include engine crankshaft, 엔진의 크랭크샤프트나 connecting rod, gears, aircraft structure components, jet engine turbine parts, etc.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어떤 그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소선 가공을 통해서 어떤 강도나 경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이 단조 과정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조의 그 종류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제 온도로 구분하게 되면은, 온도에 따라서는 콜드, 웜, 핫, 포징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콜드는 상온, 그 다음에 웜은 온간 단조, 그죠? 핫 롤링은 열간 단조.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개념이죠. 콜드는 상온이고, 웜은 온간이고, 핫은 열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based on presses, 어떻게 누르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임팩트 로드, 빵 때리는 경우죠. 빵 때리는 경우는 forging hammer, 그래서 망치 같은 경우 때리는 경우가 되겠고, 또 어떤 경우 천천히 누르는 경우에는 gradual pressure는 forging press, 어떤 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눌러주는 경우에 천천히 누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카테고리 based on type of forming, 어떤 형태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다이 포징,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mpression die forging, 이건 형단조, 어떤 틀이 있는 거고, flashless forging, 이것도 형단조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이 옆에 flash라고 하는 부분을 잘라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flash리스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 없는 거죠. 플래시 나오지 않게 애초에 만들어주는 그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보시면은 오픈 다이 포징은 이제 자유단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워크피스 내부에 있던 소재가 어떤 이런 배럴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형태가 정해질 수 있겠죠.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ompress between two platens or dies. 그래서 두 개의 평평한 어떤 다이, 두 개 사이에서 압축되는 것이고, thus allowing the metal to flow without any restriction. 어떠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ithout any restriction.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자유단조에서는. in the sideward direction. 어느 쪽을, 옆방향으로 없다는 거죠. 옆방향. 위아래 방향에서는 압축이 되고 있고, 옆방향으로는 뭐 별로 막아주는 게 없습니다. relative to the die surfaces.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이 표면에 대해서 옆방향으로는 막아주는 게 없다. 자유단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mpression die forging. 자, 요거는 이제 형 단조죠. 그래서 어떤 틀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어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플래시라는 옆에 이 부분 남는 거 나중에 잘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플래시리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냥 플래시가 나오지 않게 그냥 아예 애초에 모양을 이런 식으로 닫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impression die forging 먼저 보시면요. In impression die forging, the die surfaces contain a shape that is given to the workpiece during compression. 어떤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contain a shape. 어떤 형태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thus restricting the metal flow significantly.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단조할 때는 메탈 플로우라고 어떤 그 금속의 어떤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메탈 플로우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요. 그래서 만약에 금속이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위쪽에 다이가 있고 아래쪽에 다이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눌러주는 형태가 되면은 이 나중에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은 눌러주니까 여기에 있던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뚱뚱해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떤 여기에 있는 이 플로우 자체, 메탈 플로우 자체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메탈 플로우가 바뀌어버리는. 이거는 그레인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바뀌어버린, 이 플로우가 바뀌어버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 자유단조와 달리 이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restricting the metal flow. 그래서 메탈 플로우가 좀 잘 발생하지 않게 좀 줄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there is some extra deformed material outside the impression which is called as flash. 그래서 옆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여기 옆에 튀어나온 이 extra material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옆으로 삐죽하고 튀어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flash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flash라고 부르고 this will be trimmed off later. 그래서 이거는 trimmed off. 나중에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플래시를 자르는 게 또 공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니까 그게 싫으면 어떻게 처음부터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냥 flash리스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lash리스로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the workpiece is fully restricted within the die and no flash is produced. 그래서 여기서 아예 fully restricted,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잡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 잡아버리니까 뭐 여기에서 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amount of initial workpiece and used must be controlled accurately so that it matches the volume of the die cavity. 이때 이제 이 플래시가 생기는 impression die forging에서는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flashliss forging에서는 이 전체 최종적으로 남는 그 공간이 이 소재의 부피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더 누르면은 부피가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어떤 must be controlled accurately.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 제어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matches the volume of the die cavity. 이거랑 정확하게 전체의 남는 면적이랑 제품의 최종 형상이 이 부피가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flashliss forging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오픈 다이 forging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픈 다이 forging 그 자유단조죠. 자유단조는 자, a simplest example of open die forging is compression of billet between two flat die halves, which is like compression test.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뭐랑 같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그냥 압축 시험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시험 하는 것처럼 그냥 두 개의 이런 여기 다이를 그냥 꾹 눌러주는 거니까 피편이 사실 압축되는 거랑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This is also known as offsetting or offset forging. Basically, height decreases and diameter increases.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죠. 중요한 게 바로 업세팅이라는 업세팅. 업세팅 또는 업셋 포징. 업세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압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압축된다는 업세팅이고, 이 업세팅이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height decreases. 높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 높이가 처음엔 H0였는데 H가 되고 HF가 되면 점점 높이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diameter, 밑에 단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diameter는 increases. diameter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ight decreases. 그 다음에 diameter increases. 압축이랑 똑같은 게 바로 무엇이다? 업세팅이 되겠습니다. 업세팅. 자, 이것을 이제 좀 이상적인 상태, under ideal condition, 이상적인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where there is no friction between the billet and die surfaces, homogeneous deformation occurs.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마찰이 없다라고 하던가요? 마찰이 없다. 그러면은 no friction. 또는 이제 여기서 가정할 수 있는 게, 어떠한 뭐, homogeneous deformation. 그래서 변형이 균일하게 일어난다라고 가정하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diameter increases uniformly throughout its height. 그래서 여기서 이 diameter가 이 지름이 이 줄어드는 것만큼 균일하게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이 h가 줄어드는 것만큼 그 비율대로 균일하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케이스일 때 자,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상적인 케이스일 때는 입실론은 ln에 h0 나누기 h 이렇게 되겠고 h는 나중에 뭐랑 같아지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hf랑 같아지겠죠. 최종적으로는 이 h0 또는 h에서 마지막엔 hf final heigh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서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입실론 값은 이 maximum for the whole forming.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변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단조 과정 중에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맥시멈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맥시멈, 제일 가장 변형이 많을 때는 최종적으로 단조를 맞췄을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also F는 the sigma FA. 이거는 뭐 그거에 대한 거죠. 그냥 로드와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 단면적이니까. It's used to find the force required for forging. 그래서 이 스트레스 로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고, where sigma F is the flow stress corresponding to epsilon at the stage of forming. 그래서 이 sigma F라고 하는 거는 이 flow stress. 그래서 이게 계산된 스트레스죠. 로드가 있고, 그 다음 다이아미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이아미터가 지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려면 반지름을 해야 되잖아요. 반지름을 해야 되니까, 그 2분의 D에다가, 요거에다가 제곱을 해서 이제 파이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단면적 되겠죠. 이게 단면적이고,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곱하면 로드가 되고, 로드에다가 저 단면적 나누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픈 다이 포징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그 아이디어란 케이스가 아닌 실제 케이스에서는 어떤 시기로 되게 되냐면은, 재밌는 사실은 요거죠, 요거. Deformation will not be homogeneous. 이게 균일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벌징이라고, 벌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허리 부분이 뚱뚱해지는 거를 우리가 벌징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실제로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은, 이 사이에,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presence of friction. 어디와 어디 사이죠? 여기서 이 다이와, 그 다음에 이 빌렛 인터페이스, 이 사이. 그래서 표시를 하자면, 이 영역에서는 마찰력이 존재하게 되겠죠. 마찰력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눌렀을 때 이 마찰력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이 끝에 부분은 훨씬 더 많이, 그 가운데 부분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지만 끝에 부분 마찰력이 있으니까 조금밖에 못 움직입니다. 조금밖에 못 움직이니까 전체적 형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는데, 이걸 우리가 벌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벌징.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this friction opposes the movement of billet at the surface.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동, 여기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this is called barreling effect. 그래서 이러한 효과, 멀징이 일어나는 효과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barreling effect라고 한다는 거죠. 이 현상 자체를 멀징이라고 하고, 이 효과는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barreling 이펙트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barreling effect는 barreling effect will be significant,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왜 중요합니까? As the diameter to height, d over h ratio of the work part increases.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율이 원래는 뭐 d와 이 h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 D라는 것과 H라는 게 그냥 유니폼하게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D over H 레이시오가 증가한다. 그러니까는 D over H 레이시오라는 거는 이 다이아미터가 증가하는 양이 실제로는 뭐 이 정도에서는 더 이만큼은 더 가고, 그 다음에 H는 좀 많이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작아지고 이건 더 커지고, 왜냐면 이게 증가하니까. Due to the greater contact area of billet die interface. 그래서 여기서 엄청 이런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 D over H 레이시오가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temperature, 온도도 여기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있어서 이런 그 컴프레션 될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부분적으로 되면 이런 어떤 멀징 또는 배럴링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 멀징이 된 또는 배럴링이 된 이런 시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그냥 단순히 시그마에다가 A를 하는 게 아니라 KF라고 하는 어떠한 그 프릭션 코에피션트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값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값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KF는 1 더하기 H분의 0.4 mu D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K는 forging shape factor, 그 shape factor죠. 어떤 형상에 대한 그 shape factor가 되겠고요. mu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마찰 계수, D는 diameter, H는 높이.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제 forging에 대한, 그래서 중요한 거는 bulging, barreling effect가 있다. 왜냐면은 이 마찰력 때문에 저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픈 다이 포징, 자유단조 형태에서 실제로 로드 스트로크 커브, 실제로 이게 로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쭉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좀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압축이 되면 다시 또 증가하는, 이게 완전히 컨택된 상태죠. 그런 식으로 약간 이런 S자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D over H를 봤을 때 마찰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쭉 로드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로 갈 텐데, 이 마찰력이 존재해서 여기에서 그 압축되는 압축 하중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점점 마찰력이 있음에 따라 힘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그래서 로드가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D over H 값이 더 커지는 거죠. D over H가 커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이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길쭉하게 생겼다가 나중에 눌리면은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가 D고 이게 H니까 처음에는 D over H가 굉장히 작은 값인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D over H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태가 돼요. D over H가 커진다는 건 압축이 점점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D over H 또는 H over D 이렇게도 써도 되는데, 길쭉하면 오히려 뭐 이렇게
마찰력이 너무 크면 오히려 이렇게 여기가 더 홀쭉해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배럴링 효과가 나타나고, 만약에 마찰력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쭉 직선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울 건 이제 closed diverging, 그러니까 형단조가 되겠습니다. 형단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거는 impression diverging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형이 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중간 정도, intermediate stage, 한 중간 정도 왔을 때 the initial velocity forms partially giving a bulged shape. 자, 왜냐면 아까 우리가 자유단조에서 봤었죠. 여기에서 이 처음 단계에서 가다가 나중에는 약간 벌징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뚱뚱해지는, partially giving a bulged shape, 약간 이제 뚱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끝까지 갈 동안 during the die full closure, 끝까지 닫히기 전까지 impression is fully filled with deformed billet and further moves out of the impression to form flash. 여기는 처음 벌징이 발생했다가 여기 실제로 틀은 우리는 약간 육각형 모양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꼭 누르니까 이 빈 공간까지 다 채워지고 나면 이제 플래시까지 이렇게 딱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멀티 스테이지 오퍼레이션, 여러 단계에서 우리 봤을 때 separate die cavities are required for shape change.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비어있는 각각의 이제 이런 그 다이에서 이 비어있는 칸들, 이런 것들이 이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 형태가 거기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shape change 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 initial stage, 처음에는 uniform distribution of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are seen.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균일하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벌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균일하게 이렇게 변형을 하다가 나중에는 in the final stage, actual shape modification is observed.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형태가 바뀌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ctual stage modification 이거 알 수가 있고요. When drop forging is used, several blows of the hammer may be required for each step. 만약에 어떤 이게 툭 떨어뜨려 가지고 단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 각각의 그 스텝에서 어떤 그 해머의 어떤 블로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closed die forging에서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틀을 만들어준다, 형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식 아까 우리 봤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포뮬라 보면은 K는 KF의 시그마 FA, 여기서 아까 우리 봤던 공식이 똑같은 공식이고요. 자, 여기서 now selecting the proper value of flow stress is difficult because the strain varies throughout the workpiece for complex shapes and hence the strength varies. 여기에서 어떤 flow stress에 대한 어떤 그 변수를 이제 각 중요한 변수 proper value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형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 형상을 가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점점 누르면은 그 강도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sometimes an average strength is used. 그래서 KF 값을 정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게 used for taking care of different shape of parts. 그래서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KF 값을 정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게 여기에서 각각 값들을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시면 impression die forging에서 단순한 형태다 하면 KF가 6.0만 넣어도 되는데, 약간 복잡한 형태다 하면은 이 KF 값이 한 8.0, 굉장히 복잡한 형태다 하면은 1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만약에 플래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코이닝, 동전 같은 거 만드는 거 비슷한 거죠. 이거는 위아래만 잡아주면 되니까 6.0 정도 되지만 복잡한 형상이다 하면 8.0. 그래서 KF 값을, 물론 이게 사실은 너무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실전에서는 더 자세하게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complex shape이나 very complex shape을 나누는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맞는 KF 값을 넣어줘야만 우리가 어떤 로드 값을 뭘로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런 이 식들을 활용하면은 단조에서의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잘 할 수 있다라는 뭐 단순한 값이지 단순한 식이지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보면요. 그래서 impression diffusing is not capable of making close tolerance objects.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이 impression diffusing만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최종 형상에 가장 가까운 것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close tolerance는 이렇게 공차가 적은 최종 형상에 가장 가까운 것을 만드는 것이 이게 쉽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머신닝, 깎아주는 거죠. 머신닝 is generally required to achieve the accuracies needed. 그래서 이 정확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신닝을 해줘요. 깎아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the basic geometry of the part is obtained from the forging process. 그래서 그 기본적인 형상은 단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with subsequent machining done on those portions of the part that require precision finishing like holes, threads, etc. 그래서 어떤 자세한, 어떤 상세한 또는 이제 정밀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precision finishing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thread 같은 게 있거나 뭐 나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단조만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나중에 깎아내는 머시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머시닝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뭐 잘 알겠지만 어떤 이 정확도가 요구될 때, the accuracies needed. 그럴 때는 머시닝까지 후반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losed die forging, 어떤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precision forging was developed that can produce forging with thin sections, more complex geometries, closer tolerances, and elimination of machining allowances.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개발된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precision forging, 굉장히 정밀 단조가 개발됐다는 거죠. 정밀 단조. 그래서 이 효율성 향상시키기. 왜냐면 나중에 머시닝 깎아주면 힘들잖아요. 정밀 단조가 개발됐고 훨씬 더 이제 정밀 단조로 하면은 더 복잡한 형상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머시닝을 안 해도 되는 게 elimination of machining allowance 이런 거 깎아내는 거 안 해도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in precision forging operation sometimes machining is fully eliminated which is called near net shape forging.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sometimes machining is fully eliminated. 그러니까 완전히 깎아내는 공정 없이 할 수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게 그 유명한 바로 near net shape이라고 하는 거죠. near net shape forging. 그러니까는 최종 형상에 가까운. 그래서 최종 형상 완전히 최종 형상 net shape이니까 최종 형상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near net shape forging을 하는 것이 이제 정밀 단조의 끝판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flashless forging. 그래서 이제 단조에서 이 옆부분이 플래시잖아요. 그 옆부분 없는 게 flashless forging이고, 여기서 보시면 flashless에서는 이제 이 워크피스가 있을 때, 여기서 이 최종 형상이랑 이 높이랑 뭐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계산을 되게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in flashless forging, most important is that the workpiece volume must equal the space in the die cavity within closed tolerance. 이거 되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워크피스의 볼륨이랑 must equal. 그러니까 must를 썼다는 거는 진짜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뭐랑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space in the die cavity 이게 굉장히 같아야 된다는 거죠. within a very close tolerance. 그래서 거의 공차 없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if the starting billet size is too large, 처음에 이제 빌렛 사이즈 너무 크면은 excessive pressure will cause damage to the die and press. 이게 너무 크면은 안에 있는 게 내부에 있는 이게 너무 빌렛이 너무 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압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다이나 프레스에 어떤 그 과부하가 걸리죠. 만약에 if the billet size is too small, 이게 너무 작으면 안 차겠죠. The cavity will not be filled. 그러면은 최종 제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빌렛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맨 마지막에 제품의 부피와 같아야 됩니다.
Because of the demands, this process is suitable for make simple and symmetrical part geometries. 그래서 이런 제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뭘 하기 좋냐면은 간단하고 심플하고 symmetrical part, 그래서 어떤 대칭적인 구조 이런 걸 하기에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nd to work materials such as aluminum, magnesium and their alloys. 그래서 좀 약간 심플한 것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이런 거 하기에는 플래시리스를 쓸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코이닝. 이거 코이닝은 아까 잠깐 나왔었죠. 코이닝 앞쪽에서. 여기서 나왔죠. 코이닝. 코이닝 탑 앤 바텀 서피스. 이거는 동전 만드는 거 생각, 동전. 100원짜리에 여러분들이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보면은 Coining is a simple application of closed die forging in which fine details in the die impression are impressed into top and bottom surfaces of the workpiece. 여기서는 이 위쪽과 아래쪽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정밀한 그런 모양이 찍히는 게 코인입니다. 모양이. Though there is little flow of metal in coining. 왜냐면 여기 메탈 플로우가 별로 없겠죠. 메탈 플로우가 왜냐면 엄청난 하중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The pressures required to reproduce the surface detail on the die cavity are at par with other impression forging operations. 그래서 이거는 딱 어느 정도만 하면 되냐면 여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찍어내는 그냥 찰흙 같은 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꾹 찍으면 도장 찍으면은 이렇게 형태 딱 생기듯이 그런 정도. 쿵 찍어서 형태 생길 정도만 딱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걸로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쪽이랑 아래쪽에 어떤 형태만 나오면 되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공정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코이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forging hammer press and die presses.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징 해머 이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조에 대한 수업 계속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